2021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MC 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흥미로운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솔깃하고 궁금한 것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제어 전문연구단의 김천아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2021 제10회 교육기부 박람회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교육기부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어요.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것만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각오나 다짐 같은 거를 좀 네. 하고 오신 게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밖에서 제가 노화라는 걸 연구를 한다고 하면 네. 그걸 뭐 연구할 수 있나? 이제 노화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좀 빌어서 노화를 연구하는 이렇게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화도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걸 보고 계신 여러 학생들에게 알려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좀 약간 큰 꿈을 꾸고 왔습니다. 와, 저도 사실 노화를 연구한다는 분을 뵙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한 점이 많은데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도 나중에 노화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번 잘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속되어 계신 곳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에요. 네. 어떤 곳인가요? 일단 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 왔으니까 저희 연구원의 미션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 연구원은 일단 생물학 분야 유일의 정부 출연 연구원이고요. 본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북 오창과 전북 정읍에 분원들이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이제 생명 현상에 대한 원천 연구로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의 삶을 또 만들고 바이오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라는 좀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또 여러 전공의 박사님들, 생물학, 약학, 공학, 컴퓨터 전공의 박사님들이 모여서 약간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생물학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 연구도 저희가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국내외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생물학 분야 여러 기업들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네요. 지금 박사님께서는 노화제어 전문 연구단에 소속되어 계시는데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연구단은 이름부터 이제 노화를 제어한다. 그러니까 노화를 원천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단이고요. 그래서 좀 그걸 하기 위해서 노화의 생물학적 원리를 좀 이해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원리를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거를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특별히 노화를 하면서 이제 세포 각각이 이제 노화를 따로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네네. 이제 노화 세포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를 와. 밝히는 연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상상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람이 늙지 않는다면 어떨까? 네. 영원히 피터팬처럼 영원히 젊게 산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보신 분들 적지 않을 텐데 네. 그런 연구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이제 그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 늙는 게 맞을 텐데 어, 지금은 일단 그런 세상이 와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노화 속도를 조금 늦춰서 조금 더 이제 건강한 삶을 늘릴 수 있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안티에이징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생명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노화를 멈추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제 미용적 목적으로 안티에이징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거 하면서 노화 속도를 늦춘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저희는 이제 그보다도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이제 보습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던가 아니면 노화 속도 자체를 막는 걸 개발해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늙는 거 그런 거를 좀 추구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어떤 좀 치료 목적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나 봐요. 그런 연구가. 네네. 지금 사실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의 시도가 있긴 한데요. 지금 당장은 이제 노화 자체를 바로 치료한다는 일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제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라던가 여러 그런 문제들을 먼저 치료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양한 이 노화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인터뷰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박사님이 텔로미어를 조절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텔로미어라는 게 또 일반인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 텔로미어가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텔로미어는 좀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할 것 같긴 한데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타이머 같은 건데 네. 그 우리 세포들이 수명이 정해져 있고 그 남은 수명의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타이머가 우리 몸속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타이머를 뭐 멈추던가 아니면 타이머를 좀 돌려가지고 초기 상태로 바꾸면 세포가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세포 내 시계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와, 그러면 세포가 인식하고 있는 시간을 되돌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와, 신기하다. 제가 박사님 텔로미어 연구하는 장면도 봤는데 이게 엄청나게 정밀한 작업이더라고요. 반복적이지만 뭔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 텔로미어의 시간을 돌린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 작업인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텔로미어의 그 시간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냐면요. 텔로미어는 이제 정해진 어떤 길이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길이가 점점 짧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되돌리는 어떤 작업들을 유전공학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요. 그걸 하려면 먼저 텔로미어를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 과정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도 좀 있고 현미경으로 정밀히 이제 텔로미어를 관찰을 해야 되는, 텔로미어는 되게 작은 부위거든요. 그 부위를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형광 물질 같은 걸 써서 되게 세포 안에서 빛나게 만들면 네,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세포마다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해서 이 세포는 좀 젊구나, 이 세포는 뭐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실험 과정은 조금 반복 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텔로미어라는 게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작은 미세한 물질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형광 물질을 넣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작업들이 사실 조금 약간 생물학 발전을 하면서 되게 네네.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미경도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물리학이나 다른 전공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뭐 염색하는 기술은 화학적으로도 좀 많이 받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시면서도 좀 계속 현미경을 좀 들여다보고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하시다 보면은 좀 지친다거나 지루하다거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없으신가요? 네, 뭐 반복 작업 자체를 뭐 좋아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저는 요즘에 좀 좋아하는데 약간 복잡한 생각하다가 반복 작업하면 좀 그냥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관점이어가지고 뭐 네, 그 지금은 좀 좋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또 적성이 안 맞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박사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직 널리 알려진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찾아가야 되는 과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외롭기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 뭐 주연님도 뭐 텔로미어도 그렇고 노화를 뭐 되돌린다는 것 자체를 사실 네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생물학 분야는 되게 넓게 있고 특히 암 연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있는데 노화는 아직까지 그거 뭐 가능한 일이냐는 식으로 이제 조금 뭐 관심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이제 약간 국내에도 노화를 연구하는 좀 다양한 분들도 계시고 약간의 끈끈한 작은 커뮤니티 네, 거기서 그냥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건 있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노화 분야여서요. 거기서 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구나, 재미가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좀 국내에서 협업 말고도 좀 국외적으로도 협업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예, 저희 연구원에서는 많이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이제 신진 연구자여서 아직 그런 식으로는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국외로도 이제 여러 많이 협력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기초 과학으로 노화를 연구하는 거는 꽤 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저희 내부적인 협력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국내 그 노화 연구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네네. 일단은 기초 과학적으로 이제 노화를 연구하는 분야는 약간 사람을 대상으로 바로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생쥐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뭐 파리 모델 이런 아니면 뭐 선충 모델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델을 활용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 분야에서 어떤 유전자를 조절했을 때 수명이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노화의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상당히 좀 앞서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이제 발견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치료제 개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규제적인 측면도 있고 뭐 아직 세계적인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늦은 정도의 느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제 개발이나 이런 단계까지 이어지려면 다른 분야와의 협업이 필요한 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노화 연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가면서 그만큼 또 이 과정을 계속 극복하고 좀 외롭지만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도 보람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간다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화라는 필드 자체가 네. 뭐 어디 가서 얘기하기에도 되게 재밌는 필드이고 제가 노화를 되돌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재밌는 연구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해서 사실은 뭐 약간 뭐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주변 지인이든 주변 대중들에게 되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필드에 일을 하고 있어서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지인들을 만났을 때 나 노화 연구한다 하면은 좀 사람들이 재밌게 들을 수 있을 만한 레파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걸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노화 연구가 뭐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항상 연구원님이 뭔가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주로 하세요? 제가 뭐 약간 노잼 이미지여서 그런 거를 재밌게 얘기하지는 못하는 편이긴 한데요. 저희는 그냥 너를 영원히 살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네네. 하지만 또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그쵸? 네,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와, 나중에 정말 거기까지 발전하기를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좀 외롭지만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박사님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후배들이나 제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은 우리나라 노화 제어 연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건데 우리의 노화 제어 연구는 사실 아까 전에도 세계적인 수준하고 비교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 그 사람이 늙는 거를 완전히 멈추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온 상황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요. 아닙니다. 노화 분야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연구자로 네. 저를 좀 포장을 하고 싶고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랄까 그냥 생쥐나 이런 데서 수명을 연장하는 식의 뭐 물질이라던가 어떤 유전자 치료 방법론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그런 방법론은 아주 잘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작년에 뭐 임상 시험이 들어가는 미국의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노화 자체를 뭐 치료하겠다고 그런 식의 과정까지는 저희는 가지 못했고 이제 어쨌든 수명을 연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는 수준이 지금 현재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뭐 노화 치료에 대한 말씀도 좀 하셨어요. 이게 지금은 어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을 좀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노화 치료를 받게 되는 건지 이 원래 사람은 사실 나이가 들면서 계속 노화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노화 치료는 사실 모든 사람이 노화를 하니까 네. 모든 사람이 사실 대상이긴 한데요. 네네. 지금 현재 질병 기준으로 질병의 기준이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어서
뭐 인류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는 거는 질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화가 질병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WHO에서 노화의 질병 코드를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화 자체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노화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는 임상 시험 설계를 하는 건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좀 선천적으로 좀 빨리 늙는 조로증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퇴행성 질환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일단 먼저 임상 시험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로증 혹은 이제 네. 퇴행성 질환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럴 수 있겠군요. 지금도 가령 이제 화장품의 경우에는 안티에이징 제품은 좀 고가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순리를 어떻게 보면 거스르는 거잖아요. 네.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것을 거스르는 건데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화 자체는 그 한 번 처리해서 계속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간 뭐 노화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복용해야 되는 문제니까 비용이 되게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걸 처방한다고 했을 때 윤리적 문제들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부자들만 많이 처방받을 수도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뭐 특허가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걸 뭐 국가 차원에서 개발해서 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약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연구를 또 이제 지금 오늘은 또 진로 콘서트다 보니까 이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명공학을 전공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생명공학을 전공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답변부터 드리면, 왜냐하면 노화를 뭐 치료하겠다고 연구하는 분야에는 뭐 약학도 있고 뭐 의학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생체 바이오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하는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생명공학 말고도. 화학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학, 약학도 뭐 다 비슷해 보이시겠지만 다른 분야이고, 그 물리학에서도 약간 고급 현미경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공학 쪽으로도 이렇게 이런 생명공학 연구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지금 또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론적으로는 노화 연구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니까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가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저게 상당히 논쟁적인 질문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룹도 있고 가능하지 않다는 그룹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노화가 그냥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노화를 관장하는 생각적 원리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우리가 되게 노화가 다양한 국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그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빠른 미래에 오지는 않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노화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게 노화라는 게 어떤 세포의 활동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걸 억제하면은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워낙 많은 부분에서 노화가 일어나니까 이걸 다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이폰 영원히 쓸 수 있냐, 뭐 질문과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요. 잘 뭐 고쳐가면서 쓰면 영원히 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노화도 잘 고쳐가면서 한다면 영원히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 기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폰을 영원히 쓸 수 있겠느냐랑 비슷하다. 와닿네요, 뭔가. 자, 지금 또 진로 콘서트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볼게요. 그럼 박사님은 어떻게 생명을 다루는 공부, 그 중에서도 과학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약간 동물을 좀 좋아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연하게 좀 뭐 생물을 다룰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약간의 흥미가 있다 보니까 생물이 조금 더 흥미롭게 느껴졌고, 그런 약간의 흥미들, 그게 뭔가 저를 거기로 이끄는 큰 강력한 뭔가는 없었는데,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 생명공학 유망하다는 얘기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좀 선택하기 쉬웠던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생명공학 전공을 하고 나서도 뭔가 이런 연구 분야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엄청 다양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노화 연구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교수님이 잡아가셨나요? 일단 네. 노화 연구를 저도 학부 때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네. 이거는 노화를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그냥 세미나 같은 걸 듣다가 노화를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만 바꿔도 수명을 2배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고,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를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실에 인턴을 하다가 좀 잡혀간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저였어도 이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저런 분야가 있었어, 정말 흥미롭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연구 전공 분야는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또 지금 박사님께서는 학회에 갔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네. 저런 분야가 있네라고 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하나요? 약간 우연과 본인이 이제 생물학 전공을 만약 하셨다면 네네. 이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의 그냥 취향에 따라서 끌리는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꿈에 관심이 많았으면 뇌를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가는 경우들. 그래서 이게 되게 취향의 문제에 가깝고요. 그래서 취향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일수록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전공해야 되겠다는 꿈을 꾸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그 연구 분야를 결정하려면 그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질문 주신 분도 자연스럽게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은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 제 주위 청소년들 중에서도 박사님처럼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이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생명공학 분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네, 주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게, 그러니까 특정 지식을 쌓는다기보다는 네네. 요즘 최신 어떤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 유튜버나 아니면 네. 여러 영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제 좀 좋은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사님께서는 워낙 저널도 다양하게 읽으실 거고 논문도 많이 읽으실 텐데, 청소년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그런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볼 만한 잡지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 청소년 수준에서요. 네. 이웃집 과학자도 이웃집 과학자. 네,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실 근데 제가 영어로 된 콘텐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가지고 네, 과학은 네. 아무래도 아직 한국에서 아무래도 콘텐츠가 좀 적은 편이긴 한데요. 과학 잡지들이 스캡틱이라는 잡지도 있고, 그리고 에픽이라는 잡지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대중적으로 과학 얘기를 풀어가려는 잡지들이 있고, 저도 거기에 노화 관련 연재도 하기도 했으니까 그런 잡지들을 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잡지 중에서도 좀 과학 분야를 다양하게 다루는 잡지들을 보시면서 영어 공부도 하시면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연구 분야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일찍이 뭔가를 배우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저는 근데 그 박사 학위를 따고 나서부터 코딩을 배운 거여가지고 그때 먼저 배웠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는데, 그냥 배우면 좀 더 센스가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필요할 때 배워도 충분히 자기의 업무를 할 수 있을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안 배웠다고 문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또 연구 분야에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우시게 됐고, 그것도 상관없다. 네, 상관없습니다. 또 지금 더 다양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텔로미어 연구 이야기를 나눴어요. 되게 그 세밀한 분야라서 엄청 꼼꼼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고 좀 치밀한 성격인 사람들이 연구원에 잘 맞는지, 난 좀 덤벙덤벙거리는데 내가 연구원 되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성격적으로는?
성격적으로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꼼꼼하기도 하고 좀 많이 덤벙거리는 편이어가지고 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생물학이 좀 약간 마이크로하게 피펫으로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네.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좀 약간 밀키트 같은 개념으로 요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툴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노화 제어 전문 연구단의 김천아 박사님께 궁금한 좀 더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OX 퀴즈를 준비했어요. 옆에 보시면 팻말이 놓여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O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오, 없을 수 없죠. 노화 제어를 네, 하고 계시다 보니. 항상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노화 제어 전문 연구단에 속하자 부모님이 매우 좋아하셨다. 오. 와, 네, 저 같아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생명공학 연구원 하면 고리타분하다는 선입견이 싫다. 이건 X. 그래요? 네. 일단은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랑 박사님은 사실 관계가 없으신 거죠? 예, 저는 관계가 사실 없고요.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노화의 근본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거니까 좀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그 노화를 세포의 노화를 막는 이런 연구를 하시는 거고 안티에이징은 피부 연구니까. 네, 그러네요. 또 생명공학 연구원에 대한 고리타분하다는 선입견이 싫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단 그런 선입견이 있는지는 몰랐고요. 네. 뭐라도 이미지가 있으면 좋은 거니까 저희 연구 기관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런 이미지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네. 저도 이런 그 고립타분하다는 선입견은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뭐라도 캐릭터가 있었으면 네. 좋겠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그 연구원님 보니까 뭔가 되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 뚝심 있게 해나가는 그런 캐릭터를 또 떠올리면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으면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네. 또 그 노화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미래의 바이오 산업이 이제 유망한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데 생명공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또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바이오 산업은 사실 제가 대학 갈 때도 미래 산업이었고 그러게요. 지금도 미래 산업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큰 부를 만들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없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는 근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 이제 제약 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저희 아마도 생물학 수준에서 뭔가 치료제 개발,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개발이 되었으니까 갈 수 있는 진로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학계가 더 발전하는 만큼 갈 수 있는 진로도 많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생명공학이 접목이 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공학 얘기를 하는 만큼 또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런 네. 어떤 내용일까요? 미래에 이제 환경 기후 변화가 심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작물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원래 이제 작물을 바꾸거나 하려면 이제 여러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몇 세대, 몇백 년에 걸치면서 했던 일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지도도 알고 있고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론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걸 좀 속도 있게 환경에 잘 대응한다던가 아니면 생산량을 좋게 만든다던가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좀 유전공학적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지구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도 있고 환경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생명공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친환경 바이오 산업의 이 생명공학자들의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덜 쓰고 이러는 것들은 저희의 역할은 아니지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랑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생명체를 기반으로 이제 분해하는 기술이 생물학에서도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을 좀 설계한다던가 그리고 이거 환경 오염 물질을 좀 정화할 수 있는 미생물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생명공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흔히 생분해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다 바이오 네네. 분야에서 연구하는 거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그렇군요. 생명공학 연구원들은 또 뭘 하시면서 즐기실까
이런 것도 궁금해요. 연구 이외에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뭐 주변 연구원분들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연구하는 시간 말고는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아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뭐 술도 마시기도 하고 뭐 네. 사실 똑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연구하는 걸 그냥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연구도 약간 덕후 같은 느낌으로 연구하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즐기는 편이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운동도 하고 뭐 육아도 하고 뭐 다양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연구 자체도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실제로 이 연구 분야로 좀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뭐 다큐멘터리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뭐 이렇게 뭐 곤충 채집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그 관련 분야로 되게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그런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는 게임 좋아하고 그리고 뭐 농구 좋아하고 그냥 그런 되게 다큐멘터리를 좀 싫어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동물이 좋다 정도의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 그게 약간 과학자의 씌어진 이미지 같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마치 그럴 것 같은 천재 이미지.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어쨌든 직업의 영역이고 잘 이제 하고 싶은 본인의 꿈이 여기에 닿아 있으면 그게 꼭 그렇게 다큐멘터리 그런 거 안 봐도 네,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뭔가 한 분야를 끈덕지게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야가 나한테 정말 흥미롭거나 정말 재밌지 않으면 뭔가 오랫동안 그걸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그 고민을 하는 그 역시 진학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거는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해서 그게 잘 맞으면 끝까지 가는 거고 네네. 약간 조금의 어쨌든 전공 지식을 좀 개발해서도 갈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진로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본인의 관심사를 확장할 수 있으니까 했다고 뭐 반드시 뭐 연구자가 되지 않아도 되고 연구자 주위에서 뭐 다양한 걸 설계하고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연구를 참여를 했다가도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바꾸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네, 많이 있으세요. 실제로 이제 연구자로 좀 지내다가 뭐 이제 기업에 가서 뭐 약 개발 같은 것들을 뭐 승인받는 일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산업 동향 같은 걸 파악하는 업무를 뭐 하시기도 하고 바이오 기업에 꼭 실험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장 조사를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뭐 연구 언저리에 있다고 해서 실험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닐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 경험을 일단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그 뒤에 진로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노안인 사람들은 노화 제어가 필요한 건가요? 노화 제어가 어느 정도까지, 몇 살까지 어려질 수 있나요? 한계가 있나요? 되게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 맥락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노안이라고 했을 때 그게 보통은 이제 되게 젊은데 늙어 보인다 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반드시 우리 생체 노화 나이랑 반드시 맞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체적으로 노화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측정을 해서 그게 이제 본래 일반 사람들의 속도보다 만약에 빠르다면 그걸 이제 노화를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몇 살까지 어려질 수 있나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이고 되게 한계가 있나요도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를 마치 이제 뭐 0살까지 그러니까 돌릴 수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네.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흐르고 있는 시간을 멈출 수만 있어도 그렇죠. 지금 그럴 수만 있어도 지금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시간을 멈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김천하 박사님이 하시는 일에 TMI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뭐 한번 TMI를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아까 답변에도 있었는데 이제 저희 생명공학자는 20년째 미래 유망 직업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실험 자체는 사실 좀 꽤 단순 작업이고
주로 많이 실패한다. 아, 주로 이게, 많이 실패해요. 네, 이게 TMI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실험 동물들을 다루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네. 그냥 이제 좀 세포 실험만 하는 사람도 많다. 아, 그래서 뭐 동물이 무서워서 실험 못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있다. 아, 네, 정말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생명공학자를 꿈꾼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 두려움이 막연하게 있었거든요. 아, 동물을 이런 움직이는 생명체를 데리고 뭔가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군요. 네네,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뭐 세포를 다루는 일은 좀 생명체를 만지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그냥 뭐 별로 그런 저항감이 많이 없는 편이고요. 그 요즘에는 이제 생체 내 이제 데이터가 되게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뭐 직접 코딩도 하고 이러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군요. 네네, 실제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생명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뭐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네네.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네요. 또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실험의 그 과정이 단순 반복 작업이 네. 많다. 그리고 실패도 많이 한다.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나요? 일단 실험이 익숙해지면 이제 밀키트에 익숙해지는 거여서 아, 네. 그거는 실패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이제 세워놓은 어떤 가설은 항상 틀리게 되는. 그래서 맨날 아 이것도 아니네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게 이제 과학자의 숙명 같은 거긴 합니다. 네. 그럴 때 좀 좌절하지 않는 방법도 궁금해요. 아 예, 그게 사실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많이 신경 안 쓰려고 노력을 멘탈 컨트롤을 하는 편이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꾸준히 약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던가 좀 약간 삶을 너무 이제 직업에 무조건 올인해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것만 하게 되면 더더욱 실패했을 때 벗어나오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서요. 좀 건강한 다른 취미들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우리 김천하 박사님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네. 네, 뭐 꿈꾸시는. 네, 저 이제 뭐 연구를 시작한 사실 어쨌든 입장이라 한 30년 정도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제 뭐 최종 목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건강한 사람들과 조금 더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건강하게 같이 우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노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자, 연구 분야를 아직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분야로 오세요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생물학에서 어떤 분야를 연구할지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는 일단 노화는 이제 할 일이 정말 많고 여러분들이 해냈을 때 정말 인류에 큰 기여를 하는 좀 위대한 분야라고 저는 일단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전공에 되게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분야여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노화 분야에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함께 연구할 수 있으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생명공학을 진로로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실 말이 있다면? 일단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질문들을 위주로 뭐 답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산업 생태계가 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이후에 이거 나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직업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직업을 뭐 할 수 없어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많이 받고 그게 사실 매우 힘든 과정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운이 좋게도 뭐 여러 가지 생물학 산업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뭐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직업을 어떻게 하는 뭐 그런 고민보다는 내가 정말 이런 문제는 좀 풀 수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약간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꿈을 결정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를 좀 많이 바랍니다. 뭔가 좀 직업적인 부분은 언젠가 해결이 될 테니까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류의 미래 노화를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시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언제인가요?
일단은 저는 이제 노화라는 게 가장 폭력적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어떤 가장 큰 적이니까 그 적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어쨌든 제 일이 그래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는 노화를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신데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